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76페이지 문제 보시면요, 43번 문제부터 볼 건데, 여러분 43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요거 세율 특례에 관한 거죠. 우리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그리고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특례세율에 관한 건데, 요거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하시고 43번 문제요. 자, 우리가 취득세 세율 특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겠냐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만 간단하게 사안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A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 A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A 사안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서 과세 안 했는데 취득세 세율이 그 당시에 2%였었는데 과세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때 등록세는 이게 이제 과세를 했었죠. 등기 등록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됐어요. 취득세로. 자, 그러면 세무관소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했는데 세무관소에 따라 근데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 사안에 대해서 여기 통합되다 보니까 등기 비용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현재 통합된 취득세 세율은 예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이 표준세율에서요, 예전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해가지고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세율이죠.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요. 자, 그러면 여기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죠. 자, 그래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통합 전에 옛날에 이 B 사안에 대해서는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2%로 과세를 했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예전에 취득세 2% 비용만 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면 중과 기준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2%잖아요. 자, 그러니까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A 사안과 B 사안을 섞어 놓고요. 이 A 사안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이걸 고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B 사안을 고르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형식적 A 사안은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는데 등기 비용만 받는 거. 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 요 B 사안이요. 요겁니다. 요 두 개 골라내는 거. 요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43번 문제 여러분 별표시 하셨죠?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과 대상이 아니다. 항상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요 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되는 것만 골라내면 되겠죠. 자, 기억번 보니까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요. 이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 개수로 인한 취득,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에서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 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간주취득.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니까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이죠. 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죠. 자, 그래서 내 목 내가 찾아왔는데 형식적 취득입니다. 왜냐하면 자, 등기는 남편의 내 명의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죠.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니까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이고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고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이게 이제 시행령 내용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지방세 법령 내용인데 요거만 이게 시행령 내용인데 요것도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리을번이 있죠?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디귿, 리을번이요. 자, 44번 문제 여러분 요것도 이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 잘 어떤 건지 모르는 분은 반드시 기본서나 요약집 강의에 자, 요 세율 특례 부분을 반드시 보시고 어떤 경우에 자, 6가지 특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 자, 6가지 또 그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요걸 꼭 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44번 문제 보니까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역시 예외는 고려하지 않고요.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 취득이요. 자, 여러분 상속으로 원래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표준세율은 그러면 2.8%입니다. 표준세율은. 근데 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자,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제 이론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잖아요. 자,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아니면 뭐,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에 놀러 올래? 나 그 집에 가족인데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장성에서 제가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집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에서 형식적 취득으로 예전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죠? 자,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등기병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등기병만 받는 거죠. 1번 그래서 얘는 해당되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고 2번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사용 건축물 취득이요. 자, 여러분 임시건축물 우리 비교해드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건축물이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 공연 흥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요. 임시건축물에도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자, 무조건 과세고요. 중과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이거는 비과세합니다. 비과세하고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합니까,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번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고요. 2번 정답이고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같은 거 동일대진에서 번쩍 들어서 옮겨요. 그럼 소유자 변동이 없죠? 자, 그래서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주겠죠?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했던 거. 이게 통합된 거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병만 받겠다는 거고요. 형식적 취득에 관한 거고 가로를 잘 봐야 돼요. 단서를.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죠. 만약에 옮기기 전에 1억이었는데 옮겼더니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2천만 원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이에요. 형식적 취득입니다. 다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요거 단서도 잘 봐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가진 거잖아요. 공유물을. 자, 그래서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였다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였다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니까 형식적 취득을 해요.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되는데 등기는 갑 부분, 을 부분 등기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했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4번, 2번이 정답입니다. 45번 문제도 별 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역시 중과 대상은 아니다.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먼저 기억본 보니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돈 빌리러 온 동창들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자, 별로 안 친한 동창 갑이 을한테 돈 빌리러 오니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을이 야, 너 사업하는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지? 야, 너 그래서 잘못되면 큰일 난다. 나한테 일단 소유권이 전해.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살아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환매 기간 내 환매대금 치르고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자,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면 이때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의 취득을 보세요. 을 입장에서 보면 이거요. 그냥 왔다 그냥 간 거고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했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됐으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등기비용만 받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또 디귿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의 경우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면적 증가있는 개수는 제외하고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하는 개수 제외하고, 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있을 때, 자, 이때는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간주 취득의 경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을 취득한다거나 또 거기 리을번처럼요, 시설 대업자의 건설기계나 차량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한다거나 또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한다거나 자 등등 이런 것들이요. 차량 기장비, 시설 대업자의 건설기계나 차량을 취득한다거나 또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이럴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번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되고요. 기억번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46번 문제 있죠? 46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요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세하게 취득세 우리 중과세 1세대 다주택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우리가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과세에 관한 건데 그때 그 세대에 관한 자세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말고 자 정답 해설 정답을 체크해 놓고 그냥 해설 보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지 줄긋고 외울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79페이지 봅니다. 물론 이제 출제 가능성이 뭐 높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생략하지 않고 당연히 설명드리는데 문제 풀어드리는데 이런 건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79페이지 4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지방세법 13조 중과 세율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 해상의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가로놓기 문제도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그럴 때 한번 봅니다.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를 합한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치성 재산이죠. 지금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죠. 그래서 100분의 400이요.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수도권 정비기획법에 따른 과밀역 적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또 과밀역 적원역 내에서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자, 공장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산 물건을 취득할 때 하여튼 뭐 과밀역 적원역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죠. 100분의 200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 취득했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4배. 자, 과밀역 적원역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 몇 배? 2배요.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 3배한 세율에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80페이지 이 48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요. 굉장히 이제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역시 보시면 돼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 있죠? 49번 문제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깔려 있는데 실전 같으면 항상 박스 안에 보기가 뭐 아주 이렇게 어떤 단문의 어떤 그런 거 아닌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대여섯 개 깔아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개 이런 것들은 보기가 많아야 4개, 자 5개 그렇습니다. 5개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위한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있죠? 이걸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질문 보니까요.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된 경우에 이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치성재산, 고급택, 고불악장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3억이었는데 증축이나 개축, 개수해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되면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그 10억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자 3억이었는데 7억이 됐어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 자 7억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한다. 요거고요, 포인트. 2번, 그래서 1번 맞고 2번 봅니다. 고급 선박이라는 것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총액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자, 선박을 말합니다.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의 생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당연히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요. 3번입니다. 별장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체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고요.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요. 이 고급택의 요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급택의 자세한 요건 같은 것은 모르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고 했죠. 고급택 나오면 어디서?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는 거.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는 거. 고급택. 자, 그래서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한다. 첫 번째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거 고급택 자 요건인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자 요건이 다른데요. 뭐 면적 요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 꼭 기억할 것은 고급택 그러니까 작년에 고급택의 요건이 개정되는데 자 만약에 1구 건축물 단독주택 기준인데요. 연면적 기준 했을 때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이거는 못 해도 괜찮은데요. 가액 기준 요건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택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에요. 실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12억 초과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고급주택이요. 고급주택. 지방세에서 사성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취득 당시에 이게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9억 원 초과주택입니다. 9억 원 초과주택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고가주택인데,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 딱 하나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가 월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 소득을 비과세하죠. 그래서 일기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비과세가 있는데, 다만 비과세 하나 할지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국외 소지하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자, 1주택이라도 주택 임대수를 과세했습니다. 그때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은 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을 얘기하죠.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연재, 종료일연재, 요거 기준시가로요.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이게 이제 고가주택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자,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여러분요. 얘는 양도 당시 양도일연재. 자, 그래서 양도일연재 실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실거래가액이 얼마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급주택과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의 고가주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31회 시험 때는 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을 요 기준시가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작년에 12월 달에 고가주택 양도세 기준이 바뀐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을 특히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4번 지문에서는요. 5번 봅니다. 별장, 고급주택, 고불악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20배 틀렸죠? 5번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는 것이 지방세에서는, 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 별장, 고불악장, 고급주택에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근데 재산세에서요.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자,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그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2022년 올해 개정이 됐죠. 새롭게 시행된 내용. 그래서 도시지역 내 수도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까지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나머지 뭐 수도권 밖이라든가 도시지역 내 수도권의 녹지지역 내 토지라든가 하여튼 나머지 도시지역 내는, 자, 5배까지 비과세하고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이렇게 양도세에서 세분화되는데, 근데 지방세는 단순하게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10배. 자, 그래서 5번 10배입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 82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요. 먼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득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여러분 틀렸죠? 지방세에서는 지방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주소지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저작권, 출판권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납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에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렸죠? 자, 상속 취득한 자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계실로부터 아니고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근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몇 개월? 9개월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자, 상속 등기는 여러분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형제 중에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줘야죠. 그래서 9개월 내 신고 납부입니다. 3번 보시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율종 대상이 됐을 때는 이거 추가 신고 납부죠. 제목 추가 신고 납부.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됐다거나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이게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첫 번째 확인하고 두 번째 30일 아닙니다. 60일. 두 번째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이거 포함으로 바꿔서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 자,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이게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나오는데 나왔다 그러면 꼭 확인할 거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 지문에서 틀린 것은요, 그 두 번째 줄 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이건 맞아요. 작년에 이걸 갖다가 취득한 날로부터 바꿨는데 아니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맞고 며칠이요? 60일. 첫 번째 요건입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기억번 번호 달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 이거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들 포함 제외 나오면 항상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포함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그래서 거기 가산세 제외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그래서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 할 때는 요 법인은 장부 등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인의 장부 등의 이 작성 기록 의무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그럼 몇 프로 가산세요? 10%. 여기서는 숫자가 포인트예요. 100분의 10. 상당 금액을 징수할세액에 가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대. 몇 프로 가산세? 10%. 이 숫자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맞고요. 5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과장부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징수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취득세는 여러분요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취득 후 신과장부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아예 조세 포탈라고 작정했죠?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다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 후 신과장부 매각까지 했는데도 어떤 경우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공시 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했을 건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또 예외가 있었죠.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과장부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자,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간주 취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대로 지목 변경할 때 자, 우리가 중과산세라는 것은 취득 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싹 매각까지 할 때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건데 이런 지목 변경은요. 자,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지목 변경 이게 안 돼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안 되기 때문에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수강생이 물어봤는데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때는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들어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간주취득은 하여튼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처럼 이렇게 바꿔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주취득은.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대표용 문제 지문들이 다 중요했던 지문들이고 역시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51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요. 지문이 굉장히 좀 길죠? 자, 이 정도 사이즈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더 큰 활자로 해서 이제 실전에서 시험지로 여러분들이 마주했을 때 이 문제 사이즈면 굉장히 길게 느껴져가지고 지문이 길어서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차마 읽어볼 생각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 세법은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항상 이 편견을 깨야 돼요. 자, 지문이 길어 어렵다 이러면 안 돼요. 세법은 요즘은 이제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주저리 막 그 내용들을 써놔서 단서를 달고 뭐 가로에 어떤 이런 내용들을 생략하지 않고 막 써놔서 그런 거지. 자, 그렇게 지문이 길다고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문이 길다고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지면 안 됩니다. 먼저 1번 지문이요. 취득세 과세물 건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근데 증여로 인한 취득은 또 60일이고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이고 상속은 여기 제외라고 되어 있죠.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하니까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2번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받았을 때는 허가일, 허가구역 해지했었으면 해지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요거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 한번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자, 대금이 완납됐을 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랬을 때요, 취득세 여러분 신고 납부 기간은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요거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라는 거 이렇게 바꿔낼 수 있고요. 또 이거 자,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요. 그런 건데 또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거 아닙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구역에 해제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3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처음에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다가 이게 나중에 취득한 후에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거 추가 신고 납부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확인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그리고 뭐 한다? 보통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기한 나왔다. 아까 봤었죠?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세 개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5번입니다. 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여러분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원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원칙 신고 납부하죠. 근데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신고 납부 기한 내에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이 등기 등록 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 등록 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걸 아직까지도 굉장히 공부하면서 질문을 많이 이제 수험생들 받다 보면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등기할 때 과세 주체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등록관청은
등기소예요. 부동산 관계할 때는 등기소. 여러분 등기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행정부와 관련한 행정부 소속이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나 등록면세, 취득세도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소 갈 때 있죠. 지자체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런 거지 등기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아닙니다. 등록 관소에 갈 때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등기 등록 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넘기시면 여러분요 84페이지 52번 문제 여러분요 납세지에 관한 거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납세지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 나올 수 있는데요. 취득세 여러분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 소재지고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고 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광업권, 광부 소재지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4번 봅니다. 취득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 하여튼 주소지 아니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4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당 시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여기 포인트 여기입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 X에 넣으세요. 여기다 돼지꼬리 땡야에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하는 거지 면적 비율 X요.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럴 때 취득세 납세지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 X입니다. 53번 문제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증여로 인한 취득일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그 과세 표준의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1번 정답이요. 증여로 인한 취득 60일. 상속과 비교합니다. 2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9개월. 이거 신고 납부한다 그랬습니다. 틀렸는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거 숫자는 맞아요. 여러분 항상 숫자만 보면 하수. 세법 문제 푸실 때 항상 포함 제외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단순 암기식 문제만 풀면 그런 식으로만 대비하면 그러면 8개 이상을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타작 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숫자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는 습관을 가져야지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9개월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이요. 또 나왔네요. 추가 신고 납부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됐다. 사유 발생해서 며칠? 60일.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 확인하고요. 포함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예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4번입니다. 납세, 또 4번도 똑같은 거네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거 중과산세에 관한 건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중과산세네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 징수로 징수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80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요. 10%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1번 정답입니다. 54번 문제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 지문 별표시해 놓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를 즉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등록면허세도 나와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그 채권자가
세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매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 납세무자에게 지자체장은 즉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60일의 통보 아니고 즉시 통보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1번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지문 같은 것은 하여튼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용하지 않는데 단 골프형권 같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 적용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납부세액에 몇 프로요? 그냥 무신고 가산세? 우리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불성실에 대한 요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값니다. 그럴 때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입니다. 여기서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입니다. 단 사기나 그밖에 부정행위일 때 몇 프로? 40%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또 여러분들이 추가 신고 납부에 관한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여러분이 또 별 표시합니다. 55번에 나와 있는 지문들 또 중요한 지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꼭 숙지를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55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이요.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간주 취득은 아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안 되잖아요. 1번 맞습니다. 2번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 했습니까?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3조 규정에 따라서 신고 제출하고 5조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국수, 공판법, 객관적 취득이죠. 이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다만요.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나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더 적은 경우에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확인된 금액 요것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바꾸면 뻔하죠.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근데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더 커요. 그럼 뭐로 합니까?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 사실상 취득가격과 확인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하게 되겠죠. 자, 어떻든 간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확인된 금액으로 하는 거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면 틀리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이 3번 지문이요. 이 3번 지문은 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나오는 건데 이 3번 지문은 주로 이거 옳은 지문으로 긍정형 지문으로 주로 나왔어요.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등기등록 관세의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는 거. 굳이 바꾼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를 바꿀 수 있고요. 하여튼 긍정형 지문으로 주로 나왔다는 거. 4번 지문도 시험에 최근에도 한번 나오고 자 예전에도 나오고 한 두어 번 나왔는데 이 4번 지문도 주로 긍정형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면세점 규정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있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야금야금 만약에 어떤 토지를 취득한다 근데 만약에 이 동그라미 4번 지문 같은 규정이 없으면 요만큼 먼저 취득해요. 취득가격 50만 원. 얼마 있다가 취득 후 1년 내에 또 요만큼 취득합니다. 48만 원. 또 얼마 있다가 요만큼 취득합니다.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이만큼 쓰겠죠. 50만 원치씩.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면세점 규정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것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에 독립하고 부의된 1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요. 이걸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148만 원, 요 사례 같으면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 요 4번 지문 옳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요.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 며칠? 30일 이내에 자 지자청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이게 재작년에요.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60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며칠? 60일입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매각을 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는데 이것만 30일이에요. 이것만. 자,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안 바뀌었어요. 며칠? 30일 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돼 있다. 이것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이다 여러분?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60일이에요. 그래서 5번 30일입니다. 이것만 30일이고 나머지 56번 문제 여러분이 문제 체크하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57번 문제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7번 문제는 이 문제집이 그 문제집에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집에서 약간 그래서 수정해 드립니다. 57번 문제는 3번 지문만 볼게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면세점. 근데 다만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할 때 물론 과세 표준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액 과세 표준이 되는데 계약상 아니고요. 근데 연부 취득의 경우에 주의할 점은 여러분 법령에 보면 단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법령에. 그 말은 제외한다는 말은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때 이 연부 취득 규정에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다음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화하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우리 문제집의 요 5번 집은 단서처럼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이 적용된다. 그래서 틀리게 하고 그 해설해 보니까 57번 문제 3번 해설해 보니까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아닌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면세점이 적용된다. 자, 그러니까 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매회 지급되는 그러니까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부 취득의 면세점이 적용될 때는 연부 취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의 연부금액으로 50만 원 이하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총액으로 이제 기준을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놓고요. 오해 없으셔야 되고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여러분 58번 문제도 여러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89페이지 제7절 비과세인데 제7절 비과세인데 이 비과세에 관한 것은 여러분 비과세에 관한 것은 잠시 쉬었다가 이것도 비과세에 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